40 뭐죠? 46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46페이지인데 여러분 그 43페이지 펴 보십시오. 43페이지. 거기 지번 변경에서 그 중간에 양가로서 한번 변경 절차 동그라미 1번 승인 신청서 제출. 거기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지적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거 저번에 제가 지우라고 얘기 안 드렸던가요? 그 부분을 지우시면 됩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금 지번 변경은 현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바로 지적도 임야도 사본을 땡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본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번에 그랬죠. 그래서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건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 치실 때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낸다 하고 나오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아직 미스프린트로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상세한 내용 이리 나오죠. 상세한 내용. 그 금방 지운 거 앞에 상세한 내용 다음에 을 기재하여 상세한 내용 하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 삿갓 엎어놓고 을 기재하여 그럼 거기서 바로 이어지면 되죠. 지운 부분 빼버리고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됩니다. 그죠? 아, 저번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가 봐. 예. 그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 토지 표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 잘 묻겠습니다. 이 제가 보니까 삐쩍 말라 있는 게 뭔가 장이 안 좋아 보이죠? 이게 저한테 딱 맞아요. 아, 이 또 안에 넣어놓으면 또 까먹고 가는데. 넣어놓고. 그죠? 아, 딱, 그죠? 요 놔놓고 까먹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냥 다 까먹으면 되는데 집에 가다가 기억나면 뼈가 아프다 그랬죠? 자, 해서 저 6가지 공부하는 법이 우리 지적법입니다. 자, 그 중에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 부산이라는 명칭 또는 뭐 우리 연산동이라는 명칭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이 정하는 것은 소재를 뺀 나머지 5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저 5가지를 정합니다. 그 중에 지번은 우리 저번 주에 배웠고 지번은 매년 한 문제 뭐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목이고 나머지 면적, 경계좌표를 이제 차례차례 배우는데 자, 지목은 최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 6가지 가운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지목입니다. 지목.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목 갑니다. 지목. 자, 지목은 토지에 뭔가를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현재 28개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지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인데 이때 이 용도는 그냥 용도가 아니고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더라. 자,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목을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목을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도 지목. 요 용도 지목이라는 용어는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목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라는 걸 분류하더라. 용도 지목. 그리고 우리나라는 용도라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그리고 한 필지에는 딱 하나의 지목만 등록하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단독으로 쓰이고 그리고 등록도 단독으로만 한다라고 해서 단식 지목 이런 얘기도 씁니다. 단식 지목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 단식 지목이라는 얘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도 지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책에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목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용도 지목도 있지만 토양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토성 지목 또는 지형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지형 지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로지
오로지 무엇만 가지고 용도만 가지고 분류하더라라고 해서 용도 지목이라고 부른다. 뭐 다른 지목을 알 필요 없죠. 우리나라 지목도 몰라서 벅구통인데 뭐 그죠? 자, 그리고 이 지목은 그러면 설정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 설정되느냐 해서 양가로 4번에 지목의 설정 원칙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세 가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일필일목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배웠던 일필지 일지목에서 땅지자 두 가지만 생략하고 일필일목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일필일목 원칙을 길게 내리면 무슨 원칙? 일필지 일지목 원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지목 추정 원칙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지목 설정 원칙 해가지고 설정 원칙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일필지 일지목 원칙. 거기서 지자만 생략해서 일필일목 원칙이라고도 부르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지목 추정 원칙 하는 게 나왔어요. 주지목 추정. 자, 우리 저번 주에 과수원 같은 넓은 범위 내에는 과수원, 과일나무를 기르는 용도 이외에도 도로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물 흐르는 국어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물 고여 있는 유지 용도로 쓰이는 각각의 용도들이 다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뭐로만 등록했다. 과수원 하나로만 등록했다. 그러면 도로나 국어나 유지 같은 토지들은 지지목 따라서 별도로 등록됐다. 지는 과수원 아닌데도 과수원인 것처럼 같이 등록돼 버렸다. 같이 등록돼 버렸다. 그게 뭐예요? 주된 용도의 지목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게 주지목 추정 원칙이고 그 지목의 그 개념에서도 토지의 용도가 아니고 무슨 용도? 주된 용도라고 한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지목 추정 원칙은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양입지. 규모가 적은 것은 주된 용도, 주된 면적을 차지하는 큰 용도를 따라가 버려서 등록되더라 하는 게 양입지가 대표적인 주지목 추정 원칙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 원칙이라는 예가 나오면 당연히 양입지가 떠올립니다. 양입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영속성 원칙, 영속성 원칙. 이 영속성 원칙을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더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자, 지목으로 설정이 되려면 그 용도로서의 사용이 아주 영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만 용도가 그렇게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목으로 등록 안 된다. 지목으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기간이 영속적 아주 오래도록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지목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목은 바뀔 수도 있는데 지목이 바뀌기 위해서도 바뀐 용도로서도 영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지목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용도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용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일시적으로만 바뀌었다. 그때는 지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라고 해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야. 일시변경 불변. 용도가 일시변경돼서는 지목이 안 바뀐다. 지목이 바뀌기 위해서는 용도도 어떻게 변경돼야 된다? 영속적인 변경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영속성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인데 이 영속성 원칙은 우리 28번째 이 지목인 잡종지라는 데 들어가면 그 잡종지에서 영속성 원칙을 예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 산이 하나 있다. 산이 있으면 산은 대부분 임야라는 지목으로 거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임야라는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토지에서 자, 이렇게 돌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암석이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을 보고 지나가던 채석장업자가 야, 저거 채석장으로 돌 캐서 사업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채석장으로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채석장, 돌 캐내는 거. 이 채석장 부지는 잡종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임야로 되어 있는 이 파트에서 이렇게 빗금친 부분만큼은 이제 뭐로 변했다? 잡종지로 바뀌게 돼요. 잡종지로 바뀝니다. 왜? 영속적으로 채석장 허가를 받았으니까. 근데 채석장 허가 잘 안 해줍니다. 워낙 환경훼손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채석장 허가 잘 안 해주니까 이윤의 일부를 희생을 해서 원상 회복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원상 회복 조건. 자, 채석장으로 쓰긴 쓰는데 채석장 돌을 캐내고
땅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멀리서 보면 붉은 흙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자, 돌을 어느 정도 캐내고 나면 필요 없어진 부분은 다시 흙을 갖다 메우고 식목을 해서 주변 임야와 조화가 되도록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때는 채석장으로서의 용도는 일시적인 거다, 영속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럼 일시적이니까 이때는 잡종지, 즉 채석장이 등록돼야 될 지목인 잡종지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때는 잡종지로 바꿔주지 아니하고 일단 현실적으로 채석장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다시 돌아갈 거니까 원래 지목인 여기서는 뭐 임야로 계속 놔둔다는 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용속성 원칙의 예가 되고 이 예는 우리 법률 규정으로 예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원칙들이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막 크게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세 정도, 3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목이 현재 28개요. 현재 28개. 현재 28개. 자, 이 말은 처음부터 28개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죠? 그래서 현재 28개, 즉 처음에는 28개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더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18개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지목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지목 분류 제도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18개로. 그러다가 1943년경인가 해서 19개로 한 개가 더 늘어요. 그리고 45년도 해방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적법을 정식으로 만들면서는 21개, 그러다가 24개, 그러다가 28개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오고 있습니다. 지목은 현재는 28개예요. 그런데 3,800만 필지에 가까운 토지를 겨우 28개로 분류한다는 건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목제도 뭔가 이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목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여름에 2017년도 재작년이죠? 여름에 중간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지목을 좀 세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나온 것이 대분류 12개, 그 대분류 밑에 중분류에서 60개, 그리고 소분류는 아직은 연구 중이라서 미정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류 두 가지만 해도 벌써 70개가 넘어간다. 거기다 소분류까지 나와가지고 소분류가 중분류 하나당 3개만 들어와도 180개 들어오고, 그죠? 다 합치면 뭐 한 300개 가까이 된다. 자, 28개도 지금 많다고 난리 벚구통인데 앞으로 한 200 몇십 개, 300개 되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 늘어나기 전에 빨리 합격하고 때려쳐야 된다. 그죠? 빨리 합격하고 때려쳐야 된다. 그죠? 빨리 합격해야 돼. 현재는 호부 28개. 호부 28개. 이 28개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얼마나 쉽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 28개 뭐가 있는가? 이름을 알고 어떤 것이 그 이름의 지목으로 등록되는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36페이지 2번 지목의 구분, 여기 현재 처음에는 이거 아니었다. 처음에 18개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요거 과거에 한 2번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법상 지목은 처음부터 28개였으며 이게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처음부터 28개인 것은 아니다. 처음에 몇 개인지는 몰라도 현재 28개지 옛날에는 더 작았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목 구분에서 이제 28개 차례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전 나오고 두 번째 답 나오고 세 번째 과수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과 답과 과수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죠. 농사 짓는 땅은 작물이 뭔가가 지 혼자 큰다, 사람이 길러낸다. 이 길러낸다라는 걸 우리 법에서는 재배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재배. 그래서 전과 답과 과수원이라는 이 세 가지 농지는 일단 기본적 공통적인 요소로서 재배라는 요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전하고 보세요. 47페이지 제일 위에 전. 자, 물을 상시적,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났어요. 그럼 물을 항상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맨 땅에서 농사 지을 때 그게 전, 우리가 얘기하는 밭이 되는 거예요. 밭, 그죠? 밭전.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원예, 작물에서도 과로, 과수류는 뭐 한다? 제외, 왜 제외한다? 과수원 별도로 있으니까. 그리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해서 나무들 일지라도 과수류를 제외한 나무들을 식물을 주로 뭐하는 재배
하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식용 먹으려고 죽순을 뭐하는 재배하는 토지는 다 전으로 합니다. 전으로 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답으로 갑니다. 자 밑에 뭐 동그라미 1, 2번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세 줄, 요 줄들이 우리 지적법이 법률 규정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답.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즉 물을 고이게 하면 물을 항상 이용해서 농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을 고이게 해서 농사 짓는 거 답. 우리가 얘기하는 논이 됩니다. 논답하고 그러죠. 그래서 벼연, 미나리, 왕골, 식물을 뭐하는 재배하는. 그래서 이 연이나 왕골 관련해서 뭐 예전에는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잘 안 오지만, 자, 연이나 왕골을 재배하는 토지, 재배지는 답이 됩니다. 그러나 연이나 황골이 재배되는 게 아니고 자생 스스로 크더라. 그러면 지목은 유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요구한다? 재배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전 봤는데 이 나무들이 과일나무 아닌 나무들이 재배되면 전이었어요. 그럼 과일나무 아닌 이런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을 때는 뭐가 될까요? 그럼 그냥 대부분 임야예요. 임야. 재배라는 요건이 들어가야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되는 거고 자생 들어가면 자생 스스로 큰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 농지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과수원 나왔습니다.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뭐하는 재배하는 토지. 그게 과수원이에요. 그리고 과수원 안에 접속되어 있는 저장 창고 등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과수원으로 합니다. 자, 이때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에 포함시킨다. 별도로 대로한다. 우리 저번에 이 양입지를 배울 때 양입지는 일단 규모가 적은 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규모가 적지 않으면 양입할 수 없다. 양입할 수 없는 예외 세 가지. 10% 초과, 330 초과, 대 양입 못한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뭐로 등록되느냐? 대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대는 양입한다, 못한다. 못하고 별도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금방 봤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있는 저장고, 저장창고, 이 창고로 쓰이는 부지는 대가 안 해요. 그 창고 용지라고 별도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 부지로 써야 될 것도 합쳐서 전체를 뭐로 한다? 과수원. 그러나 대는 포함시킬 수 있다. 별도 등록해야 된다. 별도 등록. 10% 초과, 330 초과, 대. 10% 초과, 뭐 10% 초과입니까?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초과. 넘어가면 작다고 볼 수 없다. 양입 못하고 별도 등록. 그리고 그 자체가 10%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약 100평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작다고 할 수 없다. 별도 등록. 그리고 규모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일 때도 양입 못한다. 별도 등록. 10% 초과, 330 초과, 대. 자꾸 외우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수 원 금방 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목장용지하고 나옵니다. 목장용지는 그냥 보죠.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래서 축산업이나 낙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목장 생각나시겠죠? 자, 지금 동물은 없어요. 초지, 풀밭만 조성했지만 목장용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당연히 목장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즉 목장 안에도 건초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있더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목장 용지로 합니다. 다만 항상 다만하는 거, 잘 나가다 뒤통수 탁 때리고 얘기하는 거, 다만 뭐하다? 중요하다. 항상 다만은 중요하다. 예외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주거용 건축 부지는 양입해서 목장 용지로 한다. 별도로 대로한다. 대로한다. 그리고 밑에 1번 축산법에 의한 가축하고 이제 가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두 번째 봤던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는 목장 용지다. 그래서 가축 나오는데 요즘은 이런 우리 지적법을 벗어난 내용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막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재미삼아 보세요. 1번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억, 가축이라면 사육하는 소, 말, 사냥,绵羊, 돼지, 닭, 기타, 짐승, 가금. 이거 뭐 가축 같네. 그 다음에 니언,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아이고, 이것도 가축 같네. 디귿, 오리, 거위, 칠면조. 가축 같네. 메추리,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가축이라고 돼 있네. 가축 맞죠? 실제로 이 메추리는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나왔냐? 그때 메추리 나오고 꿀벌 나오고 꿩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냈어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요걸 책에서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메추리는 가축 맞네. 꿀벌은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꿀벌, 가축?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꿀벌은 가축이라보다는 뭔가 꽁두바리에 침 가지고 못 찔러서 날린 이 벌거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꿀벌은 가축이에요. 가축. 넘어가 보세요. 리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꿀벌. 꿀벌도 가축이에요. 양봉을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른다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15회 때 나왔던 시험이었는데 그때는 꿩이 아직까지 가축이 아닐 때였어요. 꿩이. 그래서 전부 다 꿩은 아이고 꿩고기 먹으니까 당연히 사육하겠지. 메추리 고기는 못 먹어도 메추리 알 먹으니까 뭐 메추리 안 기르겠나. 근데 꿀벌은 아이고 이 벌거지 아이가 이 말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꿀벌은 가축이었어요. 그때는 꿩이 가축이 아니었어. 그러나 지금은 꿩도 가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꿩도 가축이에요. 그래서 리얼 꿀벌 됐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하고 나는데 개 사육장 나왔고 4번 꿩 이것도 가축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축으로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오소리도 이제 가축이에요. 오소리.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뉴트리아 이것도 이제 가축입니다. 가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것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자, 지렁이는 우리가 흔히 벌거지지, 벌레지, 뭐 그거 가축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가장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의해서 가축으로 편입된 것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도 이제는 가축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 막 여기서 혹시나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재미삼아 이제 지렁이는 벌레다, 가축이다. 비 오고 나서 산길 올라가다가 지렁이 기 나와서 지렁이 기 나와서 막 발부둥을 치고 있더라. 지나가다가 보기 싫으니까 발로 밟아붙다. 그러면 밑에 담배 사러 뛰어갔다 올라오는 주인이 보고 난리 난다. 내 지순이, 그죠? 지순이. 지렁이는 입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목줄 해야 돼. 사람은 달라들면 안 되니까. 지렁이는 입이 없어서 사람을 물지 못하니까 목줄 안 하고, 그죠? 같이 산보를 다닐 수도 있는 거야. 갔다가 한참 기다리다 왔나 하고 또 갔다가 일하고 있다가 담배 생각나서 뛰어갔다 왔는데 누가 내 지순이를 밟아 죽이었단 말이야. 맞아, 죽는다, 그죠? 뒤에 짱돌 만다. 앞으로 지렁이는 함부로 밟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렁이도 가축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야 나왔습니다. 임야. 자, 임야는 거기 수풀림 들야 해서 숲이나 들판을 임야라고 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겠지만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지금 양 선생 발음을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다. 왜? 뒷말이 올라갔잖아.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맞죠? 자, 지금 뒷말이 땅, 지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나면 임야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임야하면 뭐 숲이 있거나 들판 해서 풀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암석지, 큰 돌이 있는 땅에 임야입니다. 자갈땅, 자갈만 많은 땅이다. 숲이나 풀하고 관계없다. 그래도 뭐다? 임야다. 습지, 축축하게 젖어 있다. 뭐다? 임야다. 황무지, 황량하고, 맞죠? 말 달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뭐다? 임야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축 내면 거의 틀립니다. 거의 틀려요. 황무지는 제목이 임야이다. 하면 처음 넣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지가 웃기는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지 땅땅하고 끝나면 임야다 하고 일단은 기억을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6번 광천지. 이 광천지는 의외로 우리는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광천지는 의외로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목입니다. 광천지.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 뻥하고 터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광천지로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항상 다만 뒤통수 때리는 거다. 다만 이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요게 제외한다 틀리게 나왔다가 포함한다 맞게
구색만 갖추는 지문으로 냈다가 또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거 계속 맞다가 틀렸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터져 나왔다. 우리 허심청에 처음에 온천 터졌다. 그러면 온천 터진 그 부지는 지목이 뭐다? 광천지 맞죠? 해운대 해수 온천 터졌다. 처음에 터졌을 때 그 땅 뭐다? 광천지. 그러나 그 온수 원탕에서 나오는 물을 옮겨받아서 다른 데도 나도 온천 좀 합시다. 옮기는 운송시설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특히 기름 옮기는 송유시설, 우리나라 지금 기름이 안 나지만 바다에서부터 해서 송유하는 시설, 송유관 부지 많이 있죠. 그 송유관 부지는 기본적으로 잡종지로 한다라고 법률 규정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7번 염전 나왔습니다. 염전. 자, 염전은 소금염의 밭전이에요. 소금을 만들어내는 밭이라는 개념을 가지는데 이 염전은 소금을 채취하는,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이 반드시 천일제염 방식이 된다. 천일제염 방식. 그래서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을 제조하면 염전이에요. 그러나 동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공장 용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천일, 하늘천의 날일입니다. 하늘의 햇볕을 이용해서 말려가면서 재래식으로 소금을 제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염전이라는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햇볕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동력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 재래 방식은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리고 햇볕을 이용해서 말리면서 그리고 소금 결정을 이쁘게 내기 위해서 그 갇혀 있는 바닷물 내에서 사람이 가래를 계속 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소금은 비중이 높은 물질이라서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그것도 바닷물을 발밑에 두고 하루 종일 밀고 다니는 거, 그거는 엄청나게 가혹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뉴스에 염전, 노예 노동해서 이 육지로 나와서 약간 정신 지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사람을 이 납치를 해가지고 가둬놓고, 그죠? 낮에는 일 시키고 밤에는 창고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 잠가 버리고 완전 노예 노동 시킨 것이 염전이잖아. 그 염전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일반인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든 일이라서. 가혹하다 말. 거의 노예 노동. 노예처럼 일을 안 시켜도 일 자체가 노예들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힘든 게 염전일이다. 그래서 이 염전은 그 옛날 이 재래식 방식으로 했을 때 염전이 되는 거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파이프를 바닷속에 묻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확 빨아당겨. 그래놓고 하늘에 구름이 떠서 햇볕이 막힌다. 그럼 옛날 염전하던 분들은 아이고 왜 햇볕 안 나지, 이거 장사 망쳤네 이래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한다? 모터 돌려서 인위적으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맞죠? 증발시키면서 대량으로 제조해버리는 거야. 그때는 밭이 다 공장이다. 그것도 공장, 동력 사용하면 공장이 유예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이 동력을 사용해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시장 가보면 전부 천일제염이라고 돼 있어. 맞죠? 인터넷 들어가도 전부 천일제염이지 공장에서 제조했습니다 없더라고.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더라. 뭐 웃잖아, 그죠? 요즘 그 섬진강에 그 뭡니까? 제첩도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제첩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새끼 뭐라 하나? 그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섬진강에 뿌려 놓고 그걸 키워서 이제 우리나라 제첩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실제로 조금 큰 것들 가져와서 뿌려놓고 건재만 내면서 우리나라 거다. 그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그죠? 제첩은 정말 간에 좋은 거더라고. 예전에 제 어머니 한번 위가 안 좋으셔서 수술 받는다고 입원하셨는데 옆에 그 노랗게 변하는 거 뭡니까? 황달이 심하게 와도 병원에서 포기를 하시더라고. 황달이 너무 심하게 온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 그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갔는데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제 임종훈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이제 퇴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을 돌아다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지금 와봤자
와봤자 병원을 오실 거 아니고 장례식장 잡으세요.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다 쫓겨다니다가 어머니가 입원하려고 한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할 차례가 됐는데 수술 날짜 잡아놓고 그때 병원에서 전화 왔습니다. 지금 급한 환자분이 한 분 왔는데 양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병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노? 그분 먼저 넣고 그 다음 첫 순위로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술 날짜 아직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대신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들어왔는데 마침 제 어머니가 누우셔야 될 침상을 그분이 쓰고 그 병실 안에 다른 침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글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 들어서 봤거든요. 완전히 사람이 황달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말라서 움직이질 못하시더라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소변도 그냥 누워서 보시는 거야. 남편 되시는 분이 소변 보면 뭐 하냐. 우리 우리 오봉이라는 거. 그 뭐라 하나. 쟁반 있잖아요. 그 쟁반을 허리도 혼자서 못 드세요. 그래서 요래 손 넣어서 허리를 들고 밑에 이제 받쳐놓으면 소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워야 될 정도로 완전히 운신을 못했어요. 운신을 못하고 그 병원에서도 그냥 다른 데 못 간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죽어도 응급실 바닥에서 여기서 죽겠다 하고 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병원에서도 한 건데 병원의 양의분들이 낚았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형분이 하고 이제 아시는 인척분들이 노란 병을 몇 번 가져왔더라고. 그래 그거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섬진강 제첩을 구해서 물은 하나도 안 붓고 해감만 한 다음에 물은 하나도 안 붓고 가마솥에다가 2가마니를 부어서 그냥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진액 나온 겁니다 그러더라고. 제 어머니 8일 입원해 계셨는데 8일째 퇴원하시기 전에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셔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와 의사들이 와가지고 와 고개를 깨끗하면서 아침에 이제 회진 돌잖아요. 하면서 혹시 우리 병원에 치료하는 거 말고 따로 드시는 게 있냐?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오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원래 병원에서는 이런 거 먹고 가져오고 안 좋아하니까 이거 먹었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요. 깨우깨우 하시면서 가시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간에 좋은 거는 제첩이구나. 앞으로 나도 간 안 좋아지면 제첩 그래서 먹어야지 했는데 요즘 제첩이 없어. 제첩 골라야 해도 진짜 우리 거 없어요. 없어. 정말 없어. 돈은 둘째치고 없어. 그죠? 제첩 없어. 간 안 좋은 분들은 그거 드셔야 돼. 그 다음에 8번 대 하고 나옵니다. 대. 자, 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친숙한 지목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집 밑에 깔려있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지목이 뭐다? 대입니다. 그래서 대를 보시면 자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있다고 다 대가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도 지목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주거, 점포, 사무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해서 대표적으로 주거,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집,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장사하는 점포, 사무실, 그 다음에 이 문화시설인 극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 부지가 뭐가 된다? 대가 됩니다. 야, 건축물 좋은 거 있네.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학교 건축물이야. 지목 뭐예요? 학교 용지입니다. 와, 건축물 크네. 지나가다 보니까 공장 건축물입니다. 뭡니까? 공장 용지. 와, 집 멋지게 잘 지어놨네. 가까이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그런 첨탑 있는 건물이에요. 교회가 있죠. 지목은 뭐예요? 종교 용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다고 다 대가 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건축물도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점포, 사무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있는 게 대가 됩니다. 대.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 줄 하나 꺼놓으세요.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것도 대가 됩니다. 택지조성공사 준공된 토지. 자, 택지조성이니까 택지조성. 자, 택지는 주택을 짓기 위한 땅만 조성한 거예요. 지금 영구적 건축물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 법률 규정에 의한 대규모 공사가 준공 끝난 토지는 건축물이 없더라도 미리 지목을 뭐로 한다?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예외도 있더라. 그래서 택지조성공사 준공 하고 나오면 대 하고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가끔씩이지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공장용지하고 나왔어요. 자, 공장용지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학교용지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종교용지라는 게 있어요. 종교용지 25번입니까? 25번 종교용지. 우리 54페이지 가면 종교용지하고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아주 독특한 지목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지목의 땅은 그 땅 안에 있는 것은 용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끌어당깁니다. 학교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지목은 다 뭐가 된다? 학교용지. 공장 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공장용지다. 종교시설물 담 안에 있으면 다 종교용지지. 그 안에 별도의 시설물이 있더라도 별도 지목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 끌어당긴다.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스펀지처럼. 그게 학교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원,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 기숙사는 주거용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그 기숙사가 학교 단밖에, 공장 부지 단밖에, 종교시설물 단밖에 지어졌다 때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 기숙사 있다 학교용지예요. 공장 안에 기숙사 있다 공장용지입니다. 종교시설물 안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 지어드렸다 종교용지예요. 그러나 교회 단 밖에 바로 길 건너편에 목사님 사택 지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끌어당긴다 생각하시면 돼. 공장 안에 도로가 나 있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시내버스 댕기더라.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다 빨아당긴다. 됐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제가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1번 주차장 갑니다. 주차장. 자, 주차장은 보면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 주차장이죠.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요즘 이 좁은 부지에 주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주차 타워 많이들 짓잖아요. 그것도 지목은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된 건축부지 뭐 관리실 같은 거 다 합쳐서 주차장을 합니다. 다만 하고 이제 뒤통수를 딱 쳤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게 뭐 세분하면 네 가지, 크게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상 주차장, 두 번째 부설 주차장, 세 번째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이나 야외 전시장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자,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이 노자가 길노자입니다. 길노자. 그래서 길 위에 선을 꺼놓고 주차장 용도로 쓰는 땅. 자, 이 길 위에 아무나 선 꺼놓고 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100% 공영 주차장이에요. 공영 주차장. 그래서 우리 이면도로 들어가면 뭐 3급지, 2급지 하면서 공영 주차장 도로변에 바깥 차선에 줄 꺼놓고 하는 데 봤죠. 그런데 그 노상 주차장들의 공통점은 줄만 꺼져 있지 주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내면 못 나간다. 차단기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혹시 자동차 대다가 뒷차하고 충돌할까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차 바퀴 딱 버틸 수 있도록 고인목하는 거 그거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어요? 그냥 흰 선만 꺼져 있는 거예요. 흰 선만. 자, 이것은 현재 통행량이 적은 도로를 골라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뿐이고 통행량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다시 도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차장으로의 용도는 영속적이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냥 도로로 놔두는 거예요. 계속 도로로 놔둡니다. 노상주차장, 길로자예요. 노상주차지. 또 경상도 사람들은 뭐란다? 노상주차인데. 이게 아니다. 노상주차가 아니고 노상주차. 노상주차.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은 일단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주차장이 아니다. 자, 부설은 부가적으로 부속해서 설치된 그게 부설입니다. 그러면 병원 부설주차장 하면 자, 병원 내부에 들어가면 큰 병원들은 병원 담안에 병원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물보다 더 넓게 주차장 시설되어 있죠. 그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이 부설 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부설시킨 주된 시설물 지목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기본적으로 점포 사무실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가 됩니다. 병원 부지. 그러면 병원 부설 주차장도 지목은 뭐다? 대. 자, 골프장은 체육용지예요. 그럼 골프장 부설 주차장도 지목은 뭐가 된다? 체육용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 지목을 따라가는 거지 시설물 지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는 아니다. 주차장은 아니다라는 거야. 주차장은 아니다. 단. 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하고 나오면 요거는 주차장입니다. 이건 주차장이에요. 자, 병원이 이렇게 크게 있다. 병원 건축물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전부 주차장 용도로 쓰는 땅이야. 자, 아침부터 만차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서 만차된 것을 쳐다보고 담배 한 대 푸는 병원 원장은 아주 기분이 째집니다. 맞죠? 그리고 담배를 끄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힐끗 봤더니 이 집에는 가슴이 부서지는 일이 납니다. 뭐 때문에? 자, 정문에서 들어오려고 하던 차들이 만차니까 기다리세요 하니까 뒤에 있던 차들은 못 기다리고 딴 데 가더라. 차들 딴 데 가더라. 자, 그거 보는 병원 원장은 기분 좋다. 가슴이 무너진다. 가슴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자, 인근은 가깝지만 분명히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에 부지를 사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를 제2 부설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부속해서 설치는 했는데 원래 주된 건축물하고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서 독립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된 시설물 지목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이것은 그래서 주차장으로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부지와 붙어있는 주차장, 시설물 지목 따라간다. 일단 주차장 아니다. 그러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더라. 그러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차는 되어 있습니다. 물류장, 이 물건 보관하는 곳이잖아. 그럼 자동차를 지금 출하하기 전에 보관을 하더라. 일단 주차는 되어 있어요. 야외 전시하면서 사람들 눈을 혹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는 되어 있지만 이 부지들은 원래 주차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라서 목적상 요거는 주차장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주유소 용지 나왔습니다. 주유소 용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차 몰고 가다가 기름 떨어진다. 차 반매기로 들어갑니다. 그거 다음 뭡니까? 주유소 용지. 맞죠? 우리 자동차 식당에 자동차 반매기는 거. 그거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뭐를 위하여? 판매를 위하여. 주유소 용지 다 판매 시설이잖아. 그거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부지 및 저유소 원유 저장소 부지도 주유소 용지가 되지만 세 번째 줄, 자 유소 용지로 한다 다음에 다만 항상 다만은 중요하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정비 또는 제작 뭐 안에 공장 안에 하고 났습니다. 자 공장 안에 나오면 게임 끝났다. 지목은 뭐다? 공장 용지가 돼야 되지 주유소 용지로 하지 못한다. 아까 학교, 공장, 종교 용지 안에 있는 건 다 빨아들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3번 창고 용지로 갑니다. 자, 물건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자, 독립적 설치되어 있을 것, 보관시설물 있을 것. 그게 창고 용지의 핵심입니다. 독립적 설치, 그리고 보관시설물이 있을 것. 그래서 자, 실외 창고 하고 나오면 실외 창고 용도로 쓰는 땅. 또는 야외 창고 똑같은 얘기죠. 또는 노천 창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바뀌었지 전부 뭐예요? 창고 용도로 쓰지만 우리가 보기에 창고 건물 같은 보관 시설물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땅 위에 물건을 쌓아놓고 창고 용도로만 쓰는 땅이에요. 또는 우리가 보통 야적장 이 들판에 물건만 쌓아놓는 그런 곳이다 말이에요. 자, 이런 부지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부지들은 창고 용지로 할 수 있다 없다? 뭐가 없다?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땅 위에 물건만 쌓아놨단 말이에요. 실외, 야외, 노천, 야적장이니까. 보관 시설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창고 용지로 한다 못한다? 창고 용지로 못한다. 못하고 이거는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 요거는 용도를 알 수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는 지목 중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잡다한 종류, 막 잡아넣는 지목, 잡종지에 넣어버려. 잡종지.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에 14번 도로. 다음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트럼, 단일 용도로 이용되는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공장 안에서 다 공장 용지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는 그 아파트 다만에 있는 부지 전체가 대가 됩니다. 대. 주거용 건축물이 주된 시설물이라서. 그럼 아파트 안에도 출퇴근할 때 차 빠져나오고 주차장까지 차를 진입시키기 위한 도로는 있죠.
도로이다 되다 됩니다. 아파트는 전체 부지가 대가 돼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 피해 구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안 부지는 전체가 지목 뭐다? 돼. 그럼 차가 다니는 도로로처럼 차가 다니도록 닦여 있지만 거기도 지목은 뭐다? 돼.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 자, 해서 됐고 동그라미 1번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의 동그라미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 나왔어요. 그럼 차가 다니면 차도 도로입니다. 그럼 사람이 다니는 인도 우리가 걸어 다니는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인도는 지목이 무엇인가? 거기도 도로입니다. 보행에 필요한 통로도 지목은 뭐니까? 도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하철 이용해서 내려가지고 인도만 밟고 안전하게 왔습니다. 지목상 어디 위를 걸어온 거예요? 도로 위를 걸어온 겁니다. 지목상.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이거는 누가 봐도 도로죠. 이거 도로 아니다 하는 분은 막 집에 도로 돌아가세요. 그죠? 도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3번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하고 났습니다. 자, 이 휴게소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목이 달라지는데 자, 휴게소는 기본적으로 물건 놔놓고 사람들한테 파는 식당이나 뭐 슈퍼 같은 거 그런 영업하는 곳이죠. 그럼 점포 시설물 부지니까 지목은 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자, 국도나 지방도 인근에 있는 휴게소 부지들은 다 장사하는 점포 부지니까 지목은 대가 돼야 돼. 그러나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다는 거. 요게 좀 특이하죠. 해서 우리 일반적인 휴게소는 차를 가지고 가다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휴게소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필요하면 식당 이용하고 싶다, 슈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서 휴게소로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는 반드시 톨게이트비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만 휴게소 이용이 가능해요. 맞죠? 여러분 휴게소 가보면 휴게소 바깥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못하게 휴게소 주변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다 쳐져서 진입이나 진출을 막고 있다. 마음대로 진출입할 수 있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안 그러면 저 마을에 살던 애들 저녁에 논다고 뛰 들어왔다가 정신없이 차도로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야. 맞죠? 그 관리 잘못이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동물들 뛰어들어가지고 막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는 전체를 도로의 연장구, 도로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도로. 그럼 고속도로 화장실도 지목은 뭐다? 도로다. 그럼 이거 알면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면 된다, 안 된다? 오줌 싸면 지목상 노상방뇨다. 노상방뇨. 맞죠? 그래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은 앞으로는 반드시 차량 안에다가 뭐를 요강을 준비해 다니셔야 돼요. 요강을. 맞죠? 요강 준비해 다니셔야 돼. 의대 노상방뇨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통로 두 필지 이상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통로는 다 지목이 도로로 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도시와 역사. 자,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역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 뭐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 부지 다 철도용지를 하는데 역사는 역 건물을 얘기합니다. 역 건물. 그럼 우리 부산역만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매표소와 대기소, 개찰구만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각종 점포들 쫙 있습니까? 점포들 쫙 있죠. 그럼 점포들 있으니까 대가 돼야 되느냐? 안 해요. 역 건물 전체가 뭐가 된다? 철도 용지가 됩니다. 철도 용지. 서울역 들어가면 서울역하고 이어지면서 그 쇼핑몰까지 크게 있죠. 전체가 철도 용지입니다. 철도 용지. 그래서 역 화장실도 이용하면 안 돼요. 역 화장실 가면 철도가 오줌 싸고 달라는 인간비 안 된다. 맞죠? 역을 이용할 때도 요강을 휴대하셔야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제방. 제방은 뚱 얘기하는 거죠? 뚝이다 뚝. 뭐 아무것도 없다. 방파제, 방사제, 방풍제 다 제방이다. 그 다음 17번 하천, 18번 유지하는 게 나옵니다. 국어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하천과 국어는 두 가지가 비교가 되면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하천이든 국어든 공통점 자연의 유수,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곳 자연의 수. 그런데
이 현재 자연의 유수가 있다, 물이 흐르고 있다, 또는 가뭄이 매우 들어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비만 오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지형이 보인다. 그거는 하천 또는 구가 됩니다. 그래서 있거나 지금은 잠깐 말라 있지만 예상되는 것 모두 하천 또는 구구예요. 그럼 하천과 구구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하느냐? 규모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구구는 우리 법이 얘기합니다. 그중 소규모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천은 어떤 규모? 대규모인 것.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하천은 규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국어에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소규모인 것 했기 때문에 하천은 대규모 큰 거. 그래서 물이 흐른다. 우와 넓네 크네 강 하천이다. 아이고 물이 흐르는데 좁네 작네 또랑 국어이다. 또랑 국어 강 하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그러면 자 인공수로 자, 자연의 유수가 아니고 인공수로,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길을 인공적으로 닦아서 물길 만들었어요. 이거는 모두 국어가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그리고 인공수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쌌어. 이 뚝도 지목은 국어가 돼버려요. 이거 별도로 제방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제방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규모가 작은 것은 되도록이면 별도로 등록 안 시키려고 그러죠. 양입시켜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낙동강 뚝, 우리 저 사상 가면 낙동강 거기에 뚝 쌓아놨잖아. 그 뚝은 우리 키보다 훨씬 높죠. 올라가 보면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제방이 엄청나게 커요. 그것은 제방으로 등록시킬 만큼 충분한 규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어는 그냥 한 1m도 채 들똥말똥하는 좁은 물길이야. 그거는 사람이 성인 같으면 성큼 건너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여름에 장마가 와서 국어 범람할까봐 낙동강 옆에 있는 뚝만치 쌓겠어요? 그래 안 산단 말이야. 거기 쌓여있는 뚝은 말만 뚝이지 우리에게 하기로는 계단 좀 높은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맞죠? 그럼 국어 옆에 있는 뚝은 범람 방지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자들 길 걷다가 사진 찍을 때 무릎 올리는 용으로 많이 쓰인다. 맞죠?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별도로 제방으로 등록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국어로 한다. 전체를 국어로. 요즘은 뭐 거의 또랑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또랑이 거의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또랑이 거의 어디 있냐? 지금 우리 도로 있죠? 도로 양편에는 전부 또랑이 있어요. 왜?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배수구가 거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지금 배수로로 쓰고 있잖아. 옛날에 저기 전부 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다 또랑이었어요. 철길 옆에도 전부 또랑이 있어서 비 오고 나면 제 어릴 때는 그 또랑 이거 건너는 거 그게 배심 뭐 남자들 막 제고하면서 서로 막 멀리 뛰었니만이 그 자랑하는 거. 어릴 때는 그게 놀이였거든. 놀 것도 없다 그죠? 자치기 하다 눈티 맞아가 눈 나갈 뻔하고 막 이런다. 맞죠? 그때 하는 거 뭐 자치기 하고 왕구슬 다마치기 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맨날 요거 가지고 그때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천과 국어 했고 19번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다 유지입니다. 그래서 뭐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소류지, 웅덩이 안 가립니다. 물 고여 있으면 다 유지입니다. 유지. 거기 19번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해서 자 눈만 따라오세요. 줄 것이 말고 용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에서 연안고를 재배했다. 유지. 재배인데 유지돼 있다. 3번 용수 배수가 용이한 토지에서 연안고를 재배했다. 답이 됐다.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전답, 과수원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 2번, 3번 나온 것은 과거에 아주 옛날에 우리 지리 회신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적과의 공무원도 이 지목을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그랬을 때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보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연락인데 이게 과거에는 시험에 나오는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거의 안 나온다. 다른 애들만큼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여기 2번, 3번은 줄 끊는 게 아니고 X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예 나중에 참고용으로도 보지 말라. 오히려 헷갈리니까. 자 20번 양의장 제일 밑에 하나 남가 넣고 뭐한다? 10분 쉰다. 그죠?